안녕하세요, 가치장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조금 아쉬웠던 하루였죠. 코스피는 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갭상승으로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2629포인트에서 출발했었고 종가는 다시 2600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지수 자체가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1% 전후로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밀린 종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다소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2차전지 소재 쪽이었죠.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LNF하고 첨보 나름대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가남 7호제 임상 3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던 HLB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일단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규모 자체를 보면 그렇게 의미 있던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늘은 특별하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고 기관도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수 규모는 아닌 것 같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동시호가의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났어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규모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이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 SDI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기관은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앞선 종목들과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대한전선, 포스코홀딩스, DB하이텍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기아가 오늘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LNF, LG생활건강, LG이노텍, 삼성 SDI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자,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대하고 다르게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꽤나 큰 실망도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한번 살펴보면 S&P 500이 지난주 금요일날 2.4%의 큰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무려 3.8%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1.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바뀌지가 않는다면 대부분이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반등을 줄 때 보면 이렇게 조금은 바닥을 다지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이런 구간이죠.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미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빠르게 V자 반등보다는 다소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반등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직전 저점이었죠. 2600 초반.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로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시간, 기간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래도 국내 시장의 낙폭은 조금 제한될 수는 있어도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시장의 흐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국내 시장보다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죠. 자, 어떻게 본다면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시장이고 또 풍부한 유동성 그런 것들을 조금은 감안해 봤을 때는 물론 상승장에서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 5년간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지금 제가 5년간으로 해놨는데 시작점이 18년 6월이더라고요. 그래서 표기만 5년이지 4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4년 기간 동안에 보더라도 이 파란 색깔 나스닥이에요.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더 크게 상승하는 반면에 다소 떨어지는 시장, 지금 이 구간 내에서는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더 많은 상승을 했었던 만큼 하락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더 강하게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거든요, 코스피가. 그리고 주황색이 일본 니케이고요. 또 여기 남색깔이 독일. 그래서 국내 시장은 지난 4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본, 독일 이쪽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대만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나스닥이 포진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국내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미국 시장의 급락, 너무 여기에 대해서 동요될 필요는 없고요. 상승장에서 더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만큼 하락장에서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크게 빠질 가능성은 조금 적다. 그렇게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특징이 되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국내 시장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주말에 한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일단 인도는 밀 생산에 있어서 세계 2위를 보여주고 있고 수출은 8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사료 관련주, 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정말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대표적으로 사조동화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그리고 팜스토리 오랜만에 다시 한번 2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고려산업 오랜만에 사료 관련주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밀 생산에 있어서 세계 2위거든요. 그렇지만 수출은 8위예요. 그렇다는 것은 수출보다는 자급자족적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국가라고 볼 수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인도보다는 주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측에서는 인도 쪽에 밀을 많이 수입하고 있고, 그 수입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이쪽의 밀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쇄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때문에 다시 한번 밀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이쪽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많은 국가들이 곡물 수출 규제를 하고 있고 식량 안보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파묘를 수출 금지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또 여기 많은 국가들을 보면 통제나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식용유 대란도 있었잖아요. 자,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어떤 원자재든 간에 그게 먹는 것이 되었건 또 조선이나 자동차 이런 중간재가 되었던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원자재는 적정 가격이 있고 항상 그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과거에도 보면 작년 말이었나요? 그때도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있었고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 강세를 보여주었지만 그 흐름을 유지했던 기간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자,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불안한 심리가 증폭될 수 있고, 또 사료나 밀 관련주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이슈로서 그 재료를 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내가 좀 이게 어렵다면 지금처럼 너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시장을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시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 안정화되는 시점을 누구도 맞출 수는 없겠죠. 이게 당장 5월달에 안정화가 될지 아니면 다음 달, 다다음 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거시적인 환경으로 본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날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 지금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시장이 계속 녹아든다면 분명히 인플레이션도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밀 가격도 다시 안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내가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면 이런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올 초 1분기쯤에 기초 소재 쪽으로 한 차례 많이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도 아직까지는 수익은 아니고요. 오늘 봤을 때 마이너스 4%? 지금 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인데 이게, 그렇지만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 짧은 기간 내에서는 많은 재료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등 시점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렇지만 거시적인 흐름을 본다면 전쟁도 반드시 끝날 것이고요. 시장의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내가 매수한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우수하다면 지금 구하는 그냥 홀딩하고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 파운드리에서 반도체를 최대 20% 인상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금요일날 장 종료되고 나서 그때 한 차례 나왔던 이슈였죠. 그렇지만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시장이 많이 녹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발표만 나왔을 뿐이지 이미 TSMC가 2달 전에 가격을 6% 인상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삼성전자 측에서도 가격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었고 그 점 때문에 오늘 주가의 상승에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TSMC가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한 차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워낙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었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감, 금리 인상, 그리고 전쟁 이슈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시 시장의 안정화를 찾는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한몫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재료라는 것은 시장이 정말 좋을 때 그때는 조그만 재료라도 크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너무 좋지 못할 때 그때는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때문에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한다면 재차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